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끊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노트북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쓰고 있어서 좀 그때는 좀 양해 바랍니다. 우리 전 시간에 8장에서 이제 우리 한 소장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8장 125페이지 보면은 거기를 한번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는 새로운 사유에 걸맞는 새로운 민중의 창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도래할 민중을 결집시킬 집합적 엄표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과거 민중의 신화가 아니라 도래할 민중에 대한 이야기 꾸미기 또는 거짓의 역량이 필요해진다. 해갖고서 8장이 마무리됐고요.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발표할 9장, 10장은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9장은 거짓의 역량, 그리고 10장은 이야기 꾸며대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9장의 거짓의 역량에서 거짓 매치를 보면요. 거짓 매치는 운동 도식적 편집, 이 매치죠. 즉, 유기적 서사를 구축하는 편집에 반하는 탈접속된 공간 구축 편집을 가리킨다 합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하려는 유기적 매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거짓된 매치인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운동 이미지 감각 운동적 편집에서는 한 숏과 다른 숏 사이에 어떤 유기적 간격이 중요했다면은 시간 이미지에서는 숏들의 계열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계열이 곧 시간인 것이죠. 이 계열의 편집은 1차적으로 유기적 간격을 해체하여 또 다른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짓 매체는 기본적으로 계열적 편집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이미지 영화에서 편집과 서사는 동일성을 구축하려는 하는 역할을 멈추고서 오히려 그 동일성을 와해시키는 어떤 차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계열들 사이의 거짓 매치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두 행동 사이, 어떤 두 감정 사이, 두 지각 사이, 어떤 두 시각 이미지 사이, 즉 그러한 경계를 보는 것이 여기서 중요해지는데 들레즈는 거짓 매치가 현실태와 잠재태가 무한대로 교환하는 이 시간 이미지라는 겁니다. 즉 결정체 이미지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기초라는 것이죠. 이 거짓 매치라는 것이. 시네마 원이 시간을 간접적으로 재현한 운동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면 시네마 2는 시간의 어떤 직접적 현시인 시간 이미지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이것을 경험적 시간에서 초월적 시간으로의 이행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감각 운동 도식에 기초한 경험적 시간,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나서서 학교나 직장을 가서 있는 데까지 도착할 때 걸리는 시간, 어떤 이동 시간을 우리는 경험적 시간이라고 하고, 이 초월적 시간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어떤 5차원 공간의 시공간처럼 누구는 집에 있으면서 또는 동시에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시간,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즉 감각 운동의 편집을 무력화하는 현대 영화는 거짓의 매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 매치는 어떤 경험적 시간에서 연속성의 법칙을 벗어나는 초월적 시간을 가리키는데, 거짓 매치 내러티브 상의 어떤 유클리드 공간을 파괴하여 어떤 잠재성의 층위를 열어젖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들레즈에 따르면은 부분들의 연결이 사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거짓 매치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의 어떤 예로 네오리얼리즘, 누벨바그, 어떤 뉴욕파에서 볼 수 있는 리만적 공간,
로브그리에의 어떤 양자적 공간, 레네의 확률과 위상적 공간, 헤어조크와 어떤 타르코프스키의 어떤 결정화된 공간,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뭐 네오 리얼리즘이나 누벨바크는 앞에서 얘기했는데, 뭐 타오르, 레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화의 어떤 이제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데, 그 뒤에 뭐 리만적 공간이나 어떤 양자적 공간,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떤 공간인지는 제가 이해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거짓 매체에 의해 구축된 공간은 어떤 하나로 이제 환원할 수 없는 이제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데, 들레지가 말하는 시간이 직접적인 현실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거짓의 역량 해갖고, 들레즈는 시네마2의 어떤 6장에서 진리 모델의 균열을 가하는 것으로서 거짓의 역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 모델은 내가 보여주는 것이 실제이며 나는 진리를 말한다 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거짓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고요. 들레즈는 기존의 참의 형태를 대체하고 실각시키는 거짓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 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굳이 거짓이라고 부른 이유는, 진리라는 이름이 어떤 이데올로기들을 어떤 해체하는 힘을 역설적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거짓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획일화된 사회적 척도를 향하여 스스로 지배당하기를 욕망하는 어떤 진리 모델형 인간은 이제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 이건 니트에서 빌려온 말인데요.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야 한다고 이제 들레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들레즈는 거짓의 역량을 구축하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물의 변형, 하나의 캐릭터로 규정할 수 없는 인물, 즉 어느 누구도 아닌 자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체의 영화에서 8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스처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탈맥락화된 게스투스가 등장하는 영화, 이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범주들의 영화. 이제 고다르, 이제 영화 감독인데, 고다르에서 발견되는데, 고다르는 기존의 범주를 탐구하고 새로운 범주를 창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누벨베크, 이것도 이제 고다르 영화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누벨바그 있는 것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 꾸며대기인데요. 여기서 영화의 투명성을 뒤집어 이것이 꾸며낸 것이라는 어떤 성찰을 드러내게 하는 방식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야기 꾸며대기가 뒤에 10장에서 또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현대 영화의 주요 경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영화, 새로운 관객 또는 도래하는 민중을 창조하려는 것이 들레지가 시네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궁극적인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의 역량인데요. 들레즈는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 이제 어떤 그 차이를 자막에서 음향으로 변화하는 시각 이미지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성 영화는 인간 중심의 어떤 척도에 따라 배열된 자연, 즉 역사나 사회 속의 인간이 반영된 자연으로 순출된다는 것이고요. 무성 영화는 자막 대신 음향을 복원함으로써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구별된 또 다른 층위를 통해서 시각 이미지가 탈순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들레즈는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 학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행위에서 구조적 작용, 반작용은 그 조건이나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은, 그 구조 위에서는, 그러니까 구조적 작용, 반작용, 그 구조 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 상호작용은
발화 행위의 상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관물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상관물이 바로 의사소통적 상호 침투라고 저기 들레즈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레즈는 커뮤니케이션이 조건이자 결과인 구조보다는 그 구조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구조를 변주시키는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요. 들레즈의 커뮤니케이션론은 탈영토화하는 소통이 그 핵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사유 이미지 변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회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소통의 가능성이 조건 또는 사유 이미지는 끊임없이 탈영토화에 의해 또 다른 소통 가능성을 창발해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레지 커뮤니케이션은 비소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즉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의 접속을 의미한다. 좀 어, 어려운 말인데 커뮤니케이션은 전달 패러다임을 넘어선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상호 소통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는 것을 이제 비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비소통을 통해서만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는 소통이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대화보다는 저번 이제 전 시간에 하버마스의 말하는 이제 수렴 그거보다는 루머가 커뮤니케이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대화는 수축된 루머이며 루머는 오히려 팽창된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둘은 모두 이제 의사소통 혹은 순환의 자율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네, 그 되게 보면 저기 외국 그 미국 같은 데서 연설할 때 보면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탁 그 뭔가 그 비꼴 때 유머러스하게 확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확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행위가 이런 어떤 대화의 소통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그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차원 높은 것이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어떠한 희화화시키잖아요, 희화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대방 어, 예, 희화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뭐 그렇다면 이런 거는인가요? 뭐 하면서 이렇게 이 상당히 그 미국의 그 연설자들은 이 기법을 참 많이 쓰던데 그게 그 연결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의미가 어 서로 이제 진실한 대화보다는 유머가 뭔가 창발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다른 어떤 연결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인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대화는 음, 우리가 이제 어떤 정제된 음, 언어로서 이제 뭐 제가 교수님한테 논문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 뜻이 이제 대화라고 보고 있고 제 생각은요. 루머는 이제 우리의 교수님이나 우리 여기 이 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확산해서 좀 더 이렇게 살을 붙여서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루머에 가깝지 않는가 하는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바마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면 이제 물론 해석한 거지만은요, 이제 번역한 거지만은 그런 이제 조크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어쨌든 루머라고 하는 거를 되게 희화시키면서 딱 그 본질을 너 그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방이 되게 당황하게 만드는 아니 기법 사실 여기서 그런 예를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여기 그러니까 유머가 아니고 루머. 루머 예 그쵸 루머 그러니까 소문이란 뜻이잖아. 네. 뒤에서 떠도는 이야기. 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니진이 한 방식이 루머 비슷한 방식. 아,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어떤 세대로 뭐야 진행자나 그
나와서 얘기를 하는 토커나 정해진 어떤 그 순서에 의해서 말을 주고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방식인 거지. 네. 그게 이제 대화인데 그런 방식보다도 이 비대화적인 방식, 그러니까 뒷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메시지 전달에 더 그 영향력이 큰 그런 식의 그 의사소통? 음. 그러니까 그 비소통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진다면은 영화에서 대사를 또박또박 그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 대화인데 그걸 벗어나서 그 막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뭐 소문, 가십 이런 것들이 막 그 전체 대화의 메시지보다도 그 정제된 언어로 형식적으로 대화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더 강한 게 아니냐. 아,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네. 오늘 교수님이 말씀 아침에 하셨던 그 다양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조가 잡혀있고 텍스트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리고 영화의 어떤 서사의 논리적인 어떤 그 이미 예측된 상황이 아니고, 이거 탈령토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그것처럼 이게 루머도 그거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자체가 그 기존의 어떤 그 환경이 아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루머가 돌아다닐 수 있는 여러 환경적인 요소, 그게 소리든 시간이든 그 밖의 어떤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창의성이나 자율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방식들. 음. 그래서 정보의 의미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번성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들레즈의 커뮤니케이션론은 탈영토와 하는 소통이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음. 기존의 방식이 아닌 어떤 새로운 그 방식으로의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그 이 루머라는 게 결국 그 보여지거나 뭔가 이렇게 상상에 의해 가지고 거짓에 최대한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스토리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뭐 그럴싸한 어떤 이야기들을 상상해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루머에는? 근데 그 그렇지. 상상이라고 한 차원보다 기존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영화의 논리적 서사라든지 우리가 어떤 대화라는 것 자체의 어떤 오늘 말한 게 선형적인 거라면 루머는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루머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들이라는 건 대부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결국은 뭐냐면 대화는 음, 서로 그 대화하다 보면 한쪽으로 수렴해 간단 말이에요. 음. 의견을 맞추고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수렴하는데 루머는 그냥 그 사실을 갖고 지멋대로 생각해요. 네, 맞아요. 어. 그 많은 것들이 다 루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예, 들레즈. 그게 들레즈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론이다라는 예, 음. 예. 거죠. 그 다양체,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교수님의 그 다양체와의 그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형태네요. 뭐 그런 브레인스토밍도 일종의 발산 대화법이라서 그것도 하나의 루머의 형태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왜 밑에 보니까 대화는 수축된 루머. 그러니까 뭔가 예,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얘기, 대화를 해가지고 그 저 백분 토론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네, 결론을 맺잖아 끝에 가서 그걸 이제 수축하는 방식이지 수렴하고 네네, 그게 대화라면 근데 자유롭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 여지를 남기고 그 뭐야 나는 그래서 그 지금 미니진의 그 인터뷰가 그게 하나의 루머다. 걔는 정제된 방식으로 틀에 박힌 누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걸 전혀 안 했어. 네, 그쵸.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본 그 청취자들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그 관객들은 제멋대로 상상하는 거야, 그쵸. 지금. 반응이 막 다 다르죠. 그 루머야, 그게 바로.
아, 그러니까 거기 영화의 대사도 옛날에는 서사적으로 딱 정해져 있었다고. 예, 네. 누가 A라고 대답하면 B는 뭐라고 대답하고 이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영화가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재미없는 거지. 그 관객들이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끼워넣는 거지 그냥. 근데 교수님, 그렇다면 그 둘레스의 생각은 대화도 필요한 거고, 로머도 필요한 거고에 대한 거죠. 그렇지. 어느 예. 하나만 필요하다가 아니라 예. 그렇게 틀에 짜여진 대화만 갖고는 영화가 제대로 그 뭐랄까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 표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소통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시간을 지금 막 변주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예, 그렇죠. 이 그런데 거짓의 역량이라는 거는 네. 꾸며내는 거거든. 뭔가를 시간도 막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막 자극하는 거지. 한번 모아줄 필요도 있겠네요.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하신 거 있죠? 예. 음. 박사님. 책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의사소통이 아니고 모든 의사소통 같아요. 음, 그게 모든 의사소통 혹은 순환의 자율성을 드러낸다라고 해석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모두라고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대화하고 루머 두 가지 다 이런 얘기 있잖아. 음, 대화도 그러니까 이 둘은 모두 즉 대화와 루머 둘 다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소통 혹은 순환의 자율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대화 양식이라는 거지. 대화 방식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대화를 전혀 배제하자가 아니라 또 루머만 하면은 혼란스러워서 그런 영화를 누가 보겠어. 음, 그렇죠. 정제된 대화도 있고 음, 그러다가 루머도 막 섞이고 그러다 다시 또 대화로 돌아오고 이런 순환의 과정 음, 이런 것이 복합돼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어쨌든 모든과 모든, 네, 결국 그 뜻이네요. 모든 의사소통이라는 얘기. 음. 근데 되게 재미네요. 네. 거짓말의 그 역설이네. 그게 거짓말하라.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뒷담화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루머라는 게. 그러니까요. 예. 네. 예, 다음은 이제 10장 이야기 꾸며대기입니다. 이제 먼저 아, 허구 모델과 예, 잠깐만. 예, 끊어서 미안한데 이거를 시뮬라크 여러 번 내가 얘기했잖아. 예, 그 다음에 우리 소비사회 그 책도 장보 오드리아르가 기여한 것 중에 철학계에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시뮬라크르의 전통적인 그 플라톤의 개념을 뒤집어 놓은 거거든. 음, 원본이 없이 뭔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현대 아, 사회에서는 아, 더 가치가 있다. 어,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그 교환, 이렇게 사용 교환, 가치를 중심으로 제품의 가치를 판단했다면 네, 현대 사회에서는 있지도 않은 가상의 어떤 욕망을 갖다가 상품화해서 그걸 소비를 조장하는 이것도 하나의 시뮬라크거든. 그렇죠. 이게 그 들레즈나 장 보드리아르나 이 시뮬라크르의 대가야 둘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짓의 역량이라고 하든가 뒤에 뭐 이야기 꾸며내기 이런 게 다 시뮬라크의 한 형태인 거야. 그러네. 결국 시뮬라크의 기본 역량이네요. 그래. 그러니까, 시뮬라크가 뭔지를 이해하고 보면 이 두 가지 9장, 10장이 그러네. 이해가 빨리 되는 거야. 그러네요. 역량이란 단어 자체가 붙는 게 이게 음. 넌센스인데, 이게 네, 진짜 역량이네요. 아니, 역량이지. 역량. 시뮬라크를 잘 만드는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는 네, 네. 방시혁이나 미니진이나 다 탑이야, 네, 탑,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그리고 미국에서는 누구야? 그거 차 만드는데, 걔 이름이 테슬라,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일론 테슬라, 머스크. 예, 얘 그렇죠. 완전히 그 시뮬라크의 대가야. 음,
있지도 않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돈을 엄청 끌어들이잖아. 네, 그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욕망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네요. 이런 애들이 지금 성공하는 시대가 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결국 양자세계에 대한 어쩌면 그 실체, 이거를 우리가 의식에서 인지하게끔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근데 양자가 모르니까 이런 시뮬라크의 세계의 어떤 걸 꾸며내기가 좋은 그러니까 소재인가? 양자에서도 그 왜 스핀 네트워크 이거는 음, 어디로 튈지 몰라. 그리고 확률적으로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네. 네네. 확정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 그게 이 시뮬라크르의 세계를 양자 역학에서도 다루고 있는 거야. 네. 그 불확실한 거지, 모든 게. 확실한 그렇지만, 거. 이게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것이 한 존재자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 엄청난 거기에 부가 따를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계속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지. 그 그러네요. 리얼한 세계는 그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그 선형적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그거 플러스 in addition to 그 위에 가상의 세계를 갖고 노는 애들이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침에 얘기한 거 연결하면 그런 다양한 채널에서 그런 형성이 되려는 게 자기의 어떤 원형이라든지 그걸 쫓아가는 음, 그것이 어쩌면 욕구라고 말씀하신 게 그 본질을 따라가는 것 제가 오히려 더 다양한 그 본질 음. 자체가 더 다양체로서 결합될 때 어떤 욕망이란 허구가 욕구로서 또 실체로 양성될 수도 있는 그치. 아까 그게 순환이 예, 되는 거지, 다시. 네네. 아까 오늘 이선배 이사가 그게 뭐 멸망이 그 파멸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어쩌면 또 그걸 잘 욕구와 연결되면 그게 실체로 들어갈 수도 맞아요.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요. 네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인 시뮬라크르의 세계가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인지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네. 그게 기본 욕구처럼 다시 환원이 된다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순환이란 말이 이런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는 일종의 기본 욕구적인 거야. 음.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 생물의 본능이라든가 동물의 본능 이런 거에 가깝게 질서된 사회 음. 이런 것들이 대화라면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사람들이 욕구 충족이 안 돼. 음. 새로운 욕망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루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네. 또 그래서 루머라는 건 사실 허상이잖아. 네, 네. 그렇죠. 없는 거라고, 없는 거 뒷담화라고,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인간의 고유 능력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받는 거네요.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 거네요. 어떤 그런 그치? 세계에 음. 만족을 음, 느끼고. 음. 맞아. 아, 그 야, 근데 그게 사유 이미지의 변화다. 결국은 사유 이미지라는 거는 이 대화의 형태보다는 이 루머의 형태로 일어나고 계속 상상을 만들고 계속 시뮬라크를 만들어가는 그게 필요하다. 이게 음, 대한 거네요. 네. 맞아. 맞아요. 이게 이 두 가지 세계 어느가 더 중요하다, 뭐 어떤 거는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음. 그만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화돼 있다. 그 네. 정제된 언어로 대화만 해가는 식으로 영화를 끌고 나가면 재미없다. 네. 근데 교수님 예. 이게 결국은 뉴바라리가 얘기하는 상징 상상의 질서 아닙니까? 이게 상징 체계고. 그게 루머야. 유머. 아, 예.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신 그거를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내가 실체라고 생각한 거, 이제 허구라고 생각하는 거와 현실의 어떤 경계점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기준들이 결국 그거를 내 기준의 솔루션이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대응하는 그 의식 차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유연함이 이런 그렇지. 의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예. 다양하게 예,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 여기서도 이제 범주의 뭐 아까 방법의 네, 무슨 범주의 확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마찬가지야. 그게 우리가 다양한 사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독서를 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면은 이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영토에 머무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 우린 영토의 안에 살잖아. 네. 근데 그렇게 영토에 갇혀 사는 사람도 많아. 이 세상에는. 근데 들레즈나 이런 저 장보드리아르나 막 이런 그 베르그송 이런 사람들하고 막 친해지면 네. 탈영토화를 맘 놓고 해. 두렵지 않게. 그리고 갔다가 그걸 또 거기 그 망상의 세계잖아. 그게 허상의 세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치고 이런 애들도 그 망상의 세계 사는 거거든. 근데 걔들은 거기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아, 거기서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서 내가 정제된 언어를 써야 할 곳에서는 정제된 언어로 대화도 할 줄 알고, 뭐 시나리오도 정형화된 어떤 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그 대화를 주고받는 그 각본도 만들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간도 막 정해진 시간대로 이 직선대로 쭉 영화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막 뒤바꿔. 지금 이 얘기잖아. 그 거짓의 네. 영향에서 네. 한다는 게 공간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을 뒤엎는 거야. 이게 계열화한다는 얘기가. 저 시간을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시간을 재배치하면은 예, 이게 사람들이 일시 혼란하긴 하지만 또 예, 거기서 나름대로 또 질서를 찾거든. 예, 그러면서 재미를 더 느껴. 그게 시나리오네요. 그치? 맞아, 맞아, 맞아. 정해진 순서대로 뻔히 이렇게 이야기가 정해될 거를 우리가 예측하면은 영화 되게 재미없거든. 네. 그렇죠. 근데 근데 야, 그 시간을 확 영화처럼, 뒤집어. 네. 그래서 영화가 현실을 오히려 이끌어 간다는 게 지금 들레즈의 주장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말처럼 영화처럼 저희가 살면 교수님 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중독 한참 공부할 때 중독이 그 설명할 때 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라. 그래서 우리가 못해. 습관된 그걸 계속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뇌가 판단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이 어쩌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 오히려 반대쪽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선형적인 거고 그걸 대응하는 문제 자체에 대한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이 마치 영화가 흐름으로 시나리오 자체가 그 타고 갔을 때 그거를 전체 확장해서 이해하고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의 의식이라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도 뇌가 갖고 있는 원래 본질이 그런 거 아닌가? 뭐 근데 그런 사실 영화가 그리는 어, 미래의 세계, 영화가 그려주고 있는 어떤 인간의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다 교육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그치. 대해서 음. 은근히 세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예. 지금 들레즈의 어떤 생각이 이미 지금 다 반영이 돼가지고 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미래를 사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맞추면은 또 이제 불안해하고 근데 그게 또 허구다라는 거를 또 이 거짓의 영향을 가지고 또 밝히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그 탈영토화를 시켜간다. 음. 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모르고 당하면 바보지만 알고 즐기면 현명한 거지. 예. 음. 근데 드레즈의 얘기는 가장 지금 현재의 그 우리하고 맞닿아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하고. 그치? 현재의 모습이야. 예. 이 사람 몇 년 되죠? 몇 년 도죠, 이 사람? 도저히 이게 이거, 아마 한 7, 80년대 쓴 책 같은데. 야, 이거 참 신기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세계 최고의 철학자로 반열에 오른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72년 가운데 그 정도 예지력은 있어야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와. 아니, 그, 마셜 맥루먼 그 미디어의 이해 그 예. 책 봐요. 이게 60년대 초에 쓴 책인데, 그게 다 그러니까요. 맞고 있잖아, 지금. 이미 초연결 다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에. 그쵸? 응. 그러니까, 그 참, 대가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거지. 예. 예. 참 부럽네요.
아이, 그 따라가기만 하면 돼. 뭘 그렇게, 그렇게 안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 안 따라가고 오히려 저기 중세나 고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아. 주변에 대화하다 보면. 맞아요. 예, 아, 그런 오늘 걸 보면.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저희의 이해도가 어떤 건지. 아, 하여튼 그 박사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네요, 다. 음. 아, 그래요? 아, 또 그렇습니다. 예, 10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허구 모델과 꾸민 이야기인데요. 진리 모델은 내가 보여주는 것이 실제이며 나는 진리를 말한다 라고 주장하지만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죠. 이에 반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허구 모델이고 하나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짓의 역량인데요. 허구 모델은 진리 내용을 뒤집는 것에 불과하고 거짓의 역량은 진리 모델 자체를 전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좀 생각해 보면은 진리 모델은 진리의 내용을 어떤 개선한다든지 조금 더 나간다면 혁신하는 것인데 거짓의 역량은 전복한다. 그러니까 뭐 개혁, 혁명을 일으킨다. 좀 그렇게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모델 자체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에는 거짓에다가 기억과 전설, 그리고 괴물을 만들어낼 역량을 부여하는 빈자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꾸며대기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 꾸며대기의 영화는 스스로 허구화하기로 시작해서 생생하게 포착된 전설화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자산의 고유한 이제 자신의 고유한 민중을 창안해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야기 꾸며대기의 이제 꾸며대기는 원래 장 뉴스 이 사람의 어떤 시네마 베리테에서 유래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인물에게 자신의 삶을 연기하도록 하게 하여 어떤 허구를 생산해내는 방식을 이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이제 허구적이지 않는 실제 인물을 취해 그것을 허구화하고 전설을 만들고 이야기를 꾸며내게 하는 그 거짓의 역량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현실성의 충의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지만은 이 얘기에서요. 이와 동시에 잠재적인 층위의 어떤 기억을 생산해내는 것이 이야기 꾸며대기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이비가 제일 잘하는 건데. 사이비들이 그래서 이제 교주될 때 이렇게 돼요. 그 실제 인물이 자기 그 꾸며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신령한 것처럼 만들고 그 뭐 지리산에서 몇 10년 뭐 저기 계룡산에서 10년 그 득도하는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다 나오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확실하게 안 하고 있지만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여기 아, 그래. 안 계시죠?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 저런 그 있지도 않은 가상의 세계를 네. 비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아, 그 비전을 잘 제시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꼬박 넘어가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추종자들이 생기고. 그 음, 인간의 본성이야. 이 그 왜냐면 비전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음, 누군가가 보여주길 원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이비 음, 교주가 아주 전형적인 거고, 예. 천국도 있다고 해야지 없다고 그러면 그 누가 따르겠어. 사후의 세계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그래야 거기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 새로운 욕망이 생기거든,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또 좋은 면도 있잖아. 선행을 베풀면 거기 가서 네가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죽을 때도 편안히 눈을 감지. 그런 세계가 없다고 그러면은 비전이 보이는 게 없으면은 죽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
아, 근데 일론 머스크도 화성을 가자라고 하는 비전 제시하고, 그렇지. 그 비전 제시에서 스타쉽 같은 그런 우주선도 만들고, 태워다 주겠다. 네. 나중에. 와, 근데 하나씩 실현해 가는 거 보면은 되게 다들 막 그 벅차하잖아요. 뭐 스타쉽이 진짜 아파트 한 채가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보면,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꿈을, 그런 어떤 것이, 사람들을 많이 그거 하는구나.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구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에 인간은 의존하게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 그치. 그 정치인들도 그거에 능하고, 종교, 그 네. 지도자, 목사, 뭐, 그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도 능하고, 그런 기업가 중에서도 그 네. 허상을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들. 아니, 뭐 허생전에 나오잖아. 우리 맞아요. 고전에도. 있지도 그러면, 않은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실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능력. 이게, 그게 사실 지도자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허생전도 비슷하네요. 똑같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야, 이게 공통된 능력이네. 그러니까 영화도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영화를 만들지, 리얼한 팩트만 나열해 갖고는 영화가 안 된다. 아, 그렇죠. 맞아요. 아, 재밌습니다. 아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이야기 꾸며대기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관적 시점과 객관적 시점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간접화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유간접화법은 식별 불가능한 차원, 그러니까 너와 나의 경계가 불분명한 타자되기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음, 이제 뒤에도 타자되기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인지 허구인지 주체인지 대상인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지점. 이게 요 말은 우리가 이제 계속 책을 읽으면서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고 스핀 네트워크도 얘기했지만은 조금 그런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느낌이 같은 것 같았어요. 네. 음. 이것이 들레즈가 말하는 이야기 꾸며대기와 거짓의 역량 정의하는 것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꾸며 거짓 역량은 실제인지 허구인지 중체인지 대상인지 막 이렇게 이러한 것이 구분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꾸며대기를 정의하는 또 다른 개념은 계열적 서사, 그러니까 시간을 어떤 서사, 아까 말했듯이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항들이 이어져서 어떤 접속하는 것이 계열이고 그 항들이 차이가 어떤 계열을 만들고 그 계열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체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항은 제가 공부 중이라서 전화를 못 각기 드립니다. 자율적이지만 체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계열이 달라지면서 매 순간 다른 사건, 다른 의미가 발생하면서 어떤 그러한 서사가 이야기 꾸며대기라는 것입니다. 들레즈는 시간 이미지 영화 속에서 기억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에 주목한. 약간 우리 개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집단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갖다가 끌어내는 거죠. 이를 통해서 관객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어떤 낯선 기억들, 즉 지배적인 언어 내부에서 이제 어떤 낯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이야기 꾸며대기를 통해 익숙한 영화 또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현실 바깥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들의 바깥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것이 이야기 꾸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거기 이야기 꾸며대는 얘기에서 이제 어떤 항들이 이어져 접속하는 것이 계열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항들이 차이가 계열을 만들고 그 계열들이 체계를 이룬다. 음, 계열들이 체계를 이룬다. 그 각각의 항이 각기 자율적이지만 체계와 또 동시적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 이게 또 양자의 세계를 또 설명하고 있고 음, 그
그런 세계로 이제 세계하면서 저는 이제 양자 세계가 항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항 하나하나가 그 수학 언어로 얘기할 때 항이 합쳐져서 이것이 어떤 체계라는 게 등식이 성립이 되면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스토리가 그거의 하나의 그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미지수로 뭔가 또 다른 체계를 불확정성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왠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형태로 지금 구조화적인 어떤 언어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예. 수학 선생은 어쩔 수 없구만. 항들이 모여서 체계를 만들어서 관계를 만들고 식을 만들고 불확정성을 만들고 이게 다 어떻게 요 두 문장은 여기 네. 어떤 항들이 하고 그 각각의 항이 자율적이지만 체계와 동시적으로 움직인다. 이 두 줄의 문장은 그 개체화 이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되게 그 결국은 결국 계열들의 어떤 모임이 그게 체계가 된다는 거죠. 서로 체계는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서로를 설명하거나 서로에 대한 그걸 연결해 주는 어떤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인데 또 이제 새로운 또 항은 그 시스템에 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또 생기고 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거시 세계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접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 체계인 거예요. 네. 그렇죠. 저 위에 왜 타자 되기라고 그러잖아. 네네. 영어로 이제 becoming이거든. other becoming. 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나 아닌 제 3자가 되는 과정이거든. 그러면 되면 나는 또 다시 내가 되는 거야. 음. 내가 예를 들어서 박주환을 닮고 싶다. 음. 그럼 이제 타자가 되는 거를 계속 닮아가. 예수가 되고 싶다. 그럼 이게 닮아가. 그게 네. 되기야.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개체를 흉내내서 쫓아가는 게 이제 되기거든. 네. 그래서 되잖아. 네. 그러면 이미 타자가 아니야. 아. 그게 나야.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자는 나하고 독립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계속 타자 되기를 하는 게 인생이야.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화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되기가 완성이 되면 그 체계가 돼. 그리고 나의 정신 체계가 되면서 나는 이미 타자가 돼 있어. 옛날에 타자가 돼 있지만 그게 나야, 이제는. 음. 그게 새로운 개체가 된 거고. 야, 딱 지금 제가 이제 종교에서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딱 교주가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 제자를 딱 데려와 가지고 계속 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화시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아바타. 그 사람을 1 명, 2명 만들다 보면 그게 하나의 그 시스템이 돼요, 이렇게. 교리 맞아. 시스템. 그래서 교리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또 밑에 또 점프하고 점프하고 아 진짜 잘못 써먹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네요. 어. 그렇지. 그런 것, 그런 세계가 그게 개체화의 원리라는 걸 우리가 아 깨우치면 그런 사기에 농락당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철학적으로 이 교주들이 되게 민감한 사람들인가? 아, 이거 보통 인간은 아니야, 그 인간들이. 그죠? 아무나 할 수가 있나, 그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 종교 시스템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또 하나의 개체의 과정인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만물이 그래, 만물이. 마무리. 모든 만물이 다 조직이 그러고 다 있어.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네. 모든 성공한 조직들도 다 그렇지 않나? 그렇지. 그쵸. 맞아. 그 CEO가 은근히 아바타를 만드는 거야, 자기 조직 내에. 이게 그런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칭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CEO의
CEO가 그 타자들이. 사람들한테 예. 타자였잖아. 예. 근데 그 타자 되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은 이미 그 사람은 내가 돼 있어. 그치. 아, 그럼 교수님, CEO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 그 사이비 교주의 역량을 닮아. 큰일이네, 나. 아이고. 아니, 큰일이 아니지. 그게 리더들이 공통된 역량이거든. 음. 아유, 제가 닮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참.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내 그 아바타가 돼가고 있는 거야. 예, 맞아요. 근데 맞아요. 차이는 사이비 리더와 그렇죠. 이런 왜 이제 김영옥 씨가 그 표현을 참 잘하는데 그 자기를 타자로 여기질 않고 선생은 끝까지 타자잖아. 예, 그렇죠. 근데 자기화 해가지고 자기가 도올인 것처럼 도올 김영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는 뒤집어 아, 엎어. 예수도 그걸 똑같이 한 거야. 예수도 진정한 그렇죠. 리더인 거야, 그 사람은. 음. 리더도 제자들이 자기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잖아? 그럼 가서 뒤집어 엎어, 이 예,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그게 어, 진짜 리더인 거야. 근데 스티브 잡스도 결국 마지막 자서전을 그렇게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예, 진정한 자기, 리더는 자기 팔로워들한테 이게 허상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 음, 근데 사이비 교주는 절대 얘기 안 해. 그렇죠. 자기하고 동일시하게 만들어. 그래서 동일자를 만드는 거야, 자꾸. 아,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아는 거네요. 앞에서 얘기한 탈용토화를 어? 그지? 실제로 자기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음. 그걸 하고 탈용토화를 있잖아요.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탄력토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팔로워들한테 얘기해주고 음. 너는 너 나름대로의 또 영토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아, 리더인 거지. 그걸 또 인정해주고 그걸 그렇지. 보장해주고 독립적으로. 맞아. 그럼 아까 얘기한 또 이슈가 되는 뉴스도 똑같은 얘기네요. 음. 아, 그러네요, 그러네. 네. 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집합적 원표 행위입니다. 들레즈는 이야기 꾸미어 대기가 무엇보다도 민중의 창조로 고양시킬 수 있는 집합적 원표의 생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꾸미어 대기는 공동체의 어떤 지배적인 언어 내부에서 이방의 언어를 창조하는 집합적 원표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한다고 믿는 인간 중심적 주체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 원표 행위의 집합적 배치만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야기 꾸며대기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열로서의 이야기 꾸며대기는 배치로서의 집합적 원표 행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시적, 시간적 선분에 따라 구성되지만은 공식적 차원에서의 구성된 계열들이 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가 몰라도 촛불이 있고 그 촛불에 어떤 저기 광장에서 내면 촛불 집회고, 예, 그게 예. 이제 또 어디 사당에 가 있으면 주술적인 의식이 있고, 그죠? 예. 그리고 계열들이 어떤 구조에 따른 촛불의 주관적 의미에 집중한다면 배치는 그 촛불들을 둘러싼 객관적 구조에 이제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합적 원표는 이의 사명은 어떤 스스로 어떤 창발하는 민중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집합적 원표, 그러니까 집단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민중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의 역량과 이야기 꾸며대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일단 사실은 현실의 배치를 바꾸는 집합적 원표 행위의 생산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위에랑 거의 비슷한 말인데 집합적 원표의 행위는 말 그대로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요. 영화에서 어떤 타자되기가 배우나 감독의 차원을 뿐만 아니라 관객을 포함한 전체에서 이제 행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게
되게 핵심 개념이 이 계열과 배치를 이 어, 얘기를 하시는 분은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계열과 배치를. 근데 음, 계열은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논리적인 주관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거고, 공간에서는 얘를 어떻게 얘 옆에 놓고 얘 옆에 놓고 해서 그 원래는 항상 얘가 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갑자기 얘를 이쪽에 놨을 때 얘 어떤 얘 본질이 딱 드러나는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배치를 통해 가지고 그 알게 하는 그 어떤 두 가지의 방법이라는 얘기인 거 맞나요? 저보다 더, 예, 제 이상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촛불이 집회에서는 그 촛불 집회지만 이게 그 주술조인 갔을 때는 그 주술 의식이라는 건 그 지금 사실 화용론에 좀 더 가까운 얘기긴 한데 달리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를 배치를 통해서 들레즈가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뭘까요? 이 사람은 그 핵심 키워드가 차이거든. 여기서 이제 엄표라고 하는 게 네, 그 나는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 장보드리아는 시뮬라크라고 하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저기 소시르나 저기 퍼스 기호, 이런 사람은 기호라고 하는 거고, 이게 네, 다 같은 말이거든. 어, 다만 매체가 말인 거지, 말. 음, 말로 표현해 놓은 가상의 존재. 이게 음, 이제 엄표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집단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만드는 기호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집합적 어떤 뭐 집단 지성이나 군중 심리가 됐든 상관없이 그 촛불 집회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호도 그게 집단적 기호잖아. 예, 그게 그렇죠. 이제 엄표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엄표 행위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 거기에 있는 항들 그 양자에서는 양자야. 그게 하나의 입자. 얘들이 어떻게 그 모여가지고 하나의 군체를 형성해서 그 계열화되느냐. 그게 모양이 어떻게 순서가 바뀌면 다 다른 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배치가 달리 되는 거지. 그 음, 입자를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런 말도 그 말이라는 거에 그 요소들은 단어들, 뭐 그 안에 조사,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문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네, 하나하나의 항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 대화의 순서도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언표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런 그 배치라는 게 차이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지. 차이를 만드는 방법. 그럼 음. 계열도 결국 시간의 차이를 만드는 방법이고, 배치는 공간의 차이를 만드는 방법인가요? 그렇지. 야, 이 방법론이었군요. 방법론이군요, 이게. 이게 마지막에 방법론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는가. 공간과 결국은 여기 그 8, 9, 10장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들은 공간과 시간을 재배치하고 재배열하고 함으로써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그 메시지 전달 수단을 이게 영화를 통해서 대화도 되고 뭐 루머 이런 것들도 다 그 결국은 뭐야, 원하는 게, 시네마에서 원하는 거는 인간 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내가 타자화되고, 그 음, 다음에 나는 바뀌고 또, 그게 그 안에 있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 연출하는 배우들만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도 계속 타자화 할 거 아니야. 음, 그 자기를 계속 바꿔나가지. 음. 근데 관객도 그거에 일원이 돼야지 진정한 영화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작동을 한다. 이 말을 이 마지막 문장에 한 거지. 아, 그러니까 음, 지금 엄표라는 단어 자체가 그 기호야, 기호. 기호. 그러니까 언어 기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텍스트나 문장하고 좀 구별돼서 언표 자체가 실제 사용되는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모든 행위의 모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텍스트다라는 게 아니고 그 음, 상황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행위 자체를 언표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치. 네. 그러면 이제 그 언표 자체가 언어로 말하자면 그게 어떤
환경 배치에 따라서 그 언표의 그 언표가 뜻하는 의미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당연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와 이어져서 그 굉장히 독립적이고 어떻게 그 자체가 사용되는 그 상황과 그 결합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음, 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네. 아까 박 대표가 얘기한 화형론하고도 맥이 같은 거야. 이 사람이 퍼스를 초반에서 끌고 들여고 왔잖아. 네네. 음. 그렇죠. 그 철학이 숨어 있는 거야, 이 말 모두에. 아, 네, 그러네요. 예, 그게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네네. 같은 그 언어 행위라도 다르게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고, 시간, 장소, 이런 게 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다르게. 이번에 전형적인 사건이 대파 이런 거잖아. 네, 네. 네. 대파가 얼마나 편한 거야. 어제도 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대파 바구니에다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저 할아버지는 저 대파의 의미를 알고 지금 들고 갈까?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잖아. 네, 맞아요. 대파한테 전혀 다른 의미가 씌워진 거야, 씌워진 이번에 거죠. 선거 때. 네, 맞아요. 계속 지금 그 언어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단어에 대한, 야, 그 어휘력의 확장이 계속 같은 뜻인데 다른 언어로 더 복잡하게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그거네? 이렇게 되네. 이게 또 번역이란 새로운 언어로, 아니, 번역을 새롭게 또 표현한 거네요. 근데 네. 교수님, 예전에 우리가 존재의 지도를 보면서 결국 이 들레즈의 그 탈영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존재의 지도에서 그 신유물론에 대한 음, 어떤 배경이 됐다라고 하면, 근데 그렇지. 지금 이게 들레즈의 어떤 내용에서는 뭐 인간 중심적인 주체를 해체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음, 그 초연결까지는 보이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음. 그리고 이거는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 그런 내용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여기에 지금 초연결 아까 같은 거. 9장에서도 예. 그 커뮤니케이션 해놓고 비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non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그거보다 한 단계 뒤에 한 차원 높은 거를 자꾸 지향을 하잖아. 예.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가 추구하잖아, 인간적으로. 네네. 그런데 거짓이라는 거는 진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냥 옛날 개념으로 따지면 반대 개념이잖아. 네. 거짓과 진실은 반대인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짓 말하기가 그 거짓 역량이라고 하는 게 한 차원 더 높은 걸로 이 사람은 계속 표현을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초연결 이야기 같은 꾸며대기도 이거 허구 세계인데 이게 네. 오히려 그 일상적인 대화나 정형화된 대화보다도 한 차원 높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초월적 세계를 자꾸 아, 지향을 해. 모든 예. 문장에서. 네. 그러네요.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거랑 존재의 지도하고도 맥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음. 야, 근데 되게 옛날 책들이 하나씩 이렇게 생각 하나씩 나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그 책을 다시 읽으면 또 새로운 감흥이 또 올 거예요. 예. 근데 이 세계가 결국은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생각하고 장 보드리안의 그 소비 사회의 어떤 쫙 연결되면서 그 시대를 주름잡는 어떤 생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은 아까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 그냥 진짜 사실, 팩트에 더 열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 만들어진 이야기, 뭔가 시뮬라크의 세계를 더 욕망하고, 그리고 또 풍요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세계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예, 예, 그런 세계가 있어야지 인간이 만족한다에 대한 맞아요.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지. 철학적으로.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욕구가 충족이 안 된 사회에서는 그런 허구 사회나 시뮬라크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 그렇죠. 어, 기본 욕구가 충족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프랑스는 그거를 10년, 20년 전에 겪었던 거지. 음, 그렇죠, 그렇죠. 어쩌면 욕구라고 표현한 게 또 다른 색깔? 아니면 확장된 욕구? 그게 욕망 아닌가요? 욕망이죠, 욕망. 아니, 네. 욕망은 이렇게 뭐 락항이 딱 그 정의를 하는데 네.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정확하게. 만족이 되면은 욕망은 사라져. 네. 근데 욕구는 끊임없이 나와. 아, 그치. 생명체가 살아있는 한 욕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먹고 싶고 배고프고. 욕구라는 범주가 더 큰 거고, 욕구의, 아니, 크다 아니, 작다가 기본, 아니라 기본, 기본적인 거지. 기본적인 거죠. 기본. 생존을 위해 어.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기본이고, 우리가 오늘 본질? 욕망은 그러니까 욕구 시뮬라크. 플러스 시뮬라크르야. 그렇게 예. 생각하면 돼. 지금 음.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한다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 거짓된 이야기, 허구, 음, 그 가상의 세계, 이런 거를 인간은 벌써 그 유발 하라리 책에 의하면은 한 그 BC 4만 5천 년 전에 이미 그런 세상을 예. 꿈꿨다는 거야. 그렇죠. 협업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데 뭐를 만들어내, 인간은. 신석, 그게 동물하고 큰 차이예요. 동물은 없는 거를 만들진 못해, 얘들이. 그렇지. 아무리 지력이 발달한 침팬지도 없는 걸 만들진 못해. 근데 인간은 그 허구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을 BC 4만 5천 년 전에 터득을 했어. 그 증거로 남아있는 게 그 왜 사자인상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지구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그 동물이 없었거든. 근데 음, 그런 공황 이런 거 중국에서 음. 무슨 그 만들잖아. 용 같은 것들이요? 용 이런 게 없다고. 근데 그 인간은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거를 숭배를 하고 그걸 용상이라고 해가지고 임금 그 의자에다가는 그 용무늬를 갖다 이렇게 그 용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해태도 이게 이제 그렇고. 권위의 상징 이런 식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없는 세계를 추구해요. 어, 바깥으로부터. 음, 자기가 아닌 그렇지. 바깥으로부터 그것을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원래 온전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온전한 본디 자체로 결국 완전함을 찾다가 결국에는 온전함을 깨닫게 돼서 그걸 말씀한 욕구에 대한 세계가 오히려 완성되는 그걸 권력을 좀 약간 얘기한 지향하려고. 거죠. 그러니까 우리 60년대로 생각하면 그 먹고 자고 옷 입는 게 기본이야. 네. 그 욕구만 충족이 되면 해피해, 행복해. 예, 사람들이 그 그렇죠.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맞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는 배가 고파도 예, 불만이 없었다. 예, 잡다한 생각이 없으니까. 어.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뭐 새마을운동도 하고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무슨 12국, 13위국이 이렇게 맞아요. 되면서 기아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옷은 입고 싶은 대로 다 입어. 옷이 뭐 달아서 옛날엔 다 꼬매서 입었잖아. 근데 그렇죠. 지금은 멀쩡한 옷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옷을 계속 사 입어. 그 음, 냉장고, 세탁기 처음에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뭐 얼마나 행복했어. 근데 지금은 멀쩡한 세탁기 갖다 내놓고 통돌이 무슨 건조기 이거 붙어 있는 세탁기 또 산다고 계속 끊임없이 소비를 조장하는데 거기는 이게 이제 허상의 세계거든. 그게 사실은.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그런 허상을 광고를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음. 응. 근데 지금은 그게 욕망이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욕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 그거 안 사면 자기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그 욕망을 못 채워서. 네. 그러네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모델링 이론이 결국 시뮬라크를 만드는 거고, 그 시뮬라크를 만드는 행위 안에 그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그 요소네요. 그렇지. 어, 욕망이 없다면 모델링 안 해도 돼. 그러니까요. 응. 근데 우리한테 뭔가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모델링을 안 하면 자기가 왜 살아있지? 음, 존재의 가치를 못 느껴. 존재의 의미를 못 찾아. 아, 그러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젠가 라디오에서 누가 또 그 뭐 성공을 한 사람이 자기가 노래도 막 지어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거 라디오 인터뷰를 하더라고 KBS에서. 근데 그 사람이 결론이 뭔지 알아? 사람은 끊임없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자기는 끊임없이 생산을 해서 지금 뭐
뭐 몇십억 대 부자가 됐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더라고 그게. 그게 지난 그, 시간에 여기도 나왔네. 그게 새로운 사회의 들려지의 촉발이잖아. 음. 근데 이게 자신의 욕망도 있지만 타자의 욕망이 이제 타자 되기 해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거네요. 맞아. 물건을 팔려는 사람은.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타인의 욕망이 나를 구속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건 정말 비참한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욕구로 가야 되는데 그 선순환이 안 되죠. 못 아니 찾지. 욕구로 가야 될 건 없고 욕구는 그냥 네. 나와. 걱정하지 나오는 않아도 거죠. 돼. 그러니까 욕구를 가는 게 욕구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치. 완전하게. 욕구가 뭔지는 알아야지. 내 욕구가 뭔지, 내 본질 응, 욕구를 알아야 맞아. 되는데 나의 타인의 욕망 때문에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인의 욕망의 노예가 되면 네, 네. 그거만 추구를 하다 보면 진짜 내 욕구는 그 못 이렇게 채워지는. 뭐 그, 네. 논외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바보짓이. 사람이 그 박지훈 부사장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그 사람이 그런 거지. 타인의 욕망의 노예가 된 거지. 예, 그 결국 방시혁의 욕망을 실현하다가 사실 음, 중간에서 끼인 게 된 거죠. 맞아.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 예, 아유, 야, 안 된 거지. 되게 이거 할 말이 참 많네요. 들레즈의 철학. 천계고원 이거 1년 안에 끝나겠어요? 왜 지금 아니 뭐 정해진 챕터가 있어서 끝나 우리는. 왜 대부분 같은 뜻을 얘기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철학이 앞부분에 모든 개요를 담아내서 계속 말하면서 점점 그게 정말 이렇게 정말 들레즈 삼각형처럼 이렇게 하나의 언어로 잘 이렇게 밀집화되는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그런 책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마지막 장인데요. 네, 도래할 민중. 네, 들레즈는 거짓의 역량과 이야기 꾸며대기의 문제는 도래할 민중에 대한 이야기 꾸며대기의 문제라고 이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의 충의를 벗어난 잠재성을 향하는 타자대기가 바로 도래할 민중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드윅은 들레즈의 타자대기, 이는 이 공식은 어떤 시간의 직접적인 이미지가 제시하는 거짓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거짓을 만들어내는 서사에 대한 들레즈 논의의 핵심, 이제 논의를 이루는 핵심 공식이다. 이 타자대기가요. 그래서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교수님이 좀 더, 제가 앞에서도 여기서도 솔직히 타자대기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타자대기가 곧 되면은 이게 나다. 내가 되는 것이다. 그거는 또 새롭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를 도래한 민중, 이제 이를 통해 이제 도래할 민중은 새로운 사유에 의해 촉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시네마의 바탕에 깔려 있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간의 직접적 현시 또는 어떤 잠재태의 어떤 직접적 출현을 통해서 새로운 지각이 발명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타자되기는 현실화된 영화를 통해서 구축된 지각과 사유를 해체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영화 이제 하나 예를 들고 있는데, 아까 이 레네하고 타고로 그 사람이 영화를 이제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밤과 안개, 이거는 이제 유대인 이제 학살 얘기인데, 여기서 있던 끔찍한 기억들, 이것들은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어떤 기억 속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자 되기는 단순히 타자가 아니라 만인 되기, 모든 사람 되기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사회의 어떤 도약에 직면하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인간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처음부터 불규칙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우리가 믿는 세계는
우연한 압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는 다시 와해되고 어떤 전혀 다른 세계로 존재될 것이고 오직 영화만이 그 차이의 어떤 세계를 온전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현실보다 더한 현실이다 하고서 이제 끝맺고 있습니다. 음, 멋있네요. 참 이 참. 대단해. 근데 그 이 야, 타자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과 개인으로는 내가 상대방을 배우는 거지만 이 그 내가 어떤 그 공통된 기억, 그 어떤 집단의 공동체의 어떤 역사들을 그 고통과 그런 것들을 같이 하나 되는 하나의 집단적인 어떤 그 민중이 되는 그렇게 가야 한다. 그 역할을 영화가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음, 음. 이게 다양하게 가장 또 그려야 돼. 영화가 가장 그런 역할 하기에 음. 적합한 매체다. 그 얘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정말 다양하게 우리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영화네요. 음. 네, 뭐 있던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의 그 현 사회에서의 그 매체로서의 역할 이런 거를 좀 그 네. 달리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바꿔준 것 같아. 이 책이. 근데 그 교수님 내용 중에 잠재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잠재태라는 얘기는 그럼 결국은 그 현실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고 이 잠재태를 향하여 한다라는 얘기는 그 공동의 기억이 잠재태 형태로 나의 어떤 그 기억 속에 있는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그 계속 그 알려야 된다. 그 가르쳐 주고 뭐 해야 된다. 그런 걸까요? 그 여건불 그림 있잖아. 네, 그렇죠. 거기서 그 윗부분 그게 이제 그 여건불이 기억이잖아. 네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위쪽 그게 음, 잠재태예요. 그쵸. 그리고 근데 그 밑에 첨점 그 예, 꼭지점에서 그 현실, 평면 공간하고 만나는 지점은 그거 현실, 현재고 예, 근데 그쵸. 내가 행동하는 건 현재야. 예, 근데 그 현재의 행동이라는 게 돌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잠재태, 오랜 기억들의 축적된 것들이 고이 팁에서 발현이 돼가지고 나는 미래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과거에 기억이 쌓인 거는 다시 잠재태 안으로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억은 근데, 계속 쌓이고. 근데 그 원뿔이라고 했을 때, 그 위에가 왜 넓을까 했을 때 보면, 음, 그게 나만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억, 내가 배운 어떤 역사에서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다 있는, 들어가 있는 거지. 것들이다 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억이라면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어떤 지식들이 있는 거죠. 그 배운 것들, 역사, 뭐 이런 감정. 그치, 역사, 그, 문화, 예, 그게 이제 나의 잠재의식, 그 예, 그렇죠. 의식에서도 예, 그러니까 무의식 밑에 숨어 있는 예, 잠재의식을 구성하는 것들이, 예. 걔들이. 그게 이제 그, 결국 그 얘기하는 공동의 기억, 그 얘기 되는 그렇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역사의식이라든가 그 예.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온 그 문화, 이 환경, 가족의 역사,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잠재태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음, 공동의 기억이라고 얘기한 박 이사님 말은 아직은 내가 의식이 타자가 되지 않아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음. 그런 정보, 그 안에 내 안에서 발현되지 않은 어쩌면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의 창의력, 예, 능력이 외부로 드러나기 전 상태. 그러니까 예. 이런 잠재태가 발현돼야지 타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그 문화가 발전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맞아. 그렇지, 사회의 그렇지, 어떤 그 지식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는 그렇지. 거고, 음, 그러니까 아주 그 미개한 어떤 곳에서 태어난 친구는 공동체의 어떤 잠재태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음, 작겠죠. 그치. 맞아요. 그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 어, 근데 근데 거기서 그 말을 할 때 주의할 거는 네, 그 양이 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맞아요. 그 원시 사회 부족의 일원으로 예, 태어났어도 현 시대에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잠재태가 우리 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우생학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게 레비스트로스의 그 예, 슬픈 열대 주장이야. 예, 그게. 알겠어요. 우생학으로 가면 안 네, 됩니다. 우생학으로 가면 안 예, 되고 그들만의 세계의 민족 잠재태가 있고. 우월성으로 가도 안 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이미 네. 이 책을 칭찬할 때 얘기했잖아요. 1960년. 근데 지금 그 원뿔이 지금 방금 얘기하면서 이해가 되네요. 음. 왜 그 그림을 그렇게 참 잘 그린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요. 그거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예. 아, 그걸 내가 꼭 다시 해야겠네. 임 박사는 그거를 원뿔을 그 아래 위로 그려서 또 설명했어요. 좋았어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여튼 임 박사는 한번 여기 우리 자리에 초청 한번 여기에 하면 한번 어때요? 초청을 해서 특별 강의를 예, 한번 하라고 그래. 예, 우리 강의료 그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드리죠. 네.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오프라인으로 가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임 박사 강의를. 그래요? 아니 그래야 재밌다고. 강 아니. 스튜디오 여기 와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들어야 돼. 네, 그래야. 우리 한번 듣죠. 네. 아유, 하여튼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정리가 항상 깔끔하세요, 박 박사님.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사업 이제 아마 내일이면 다 확정될 것 같은데 예산도 들어올 것 같아. 이번 주에. 예. 그러면 얼토당토 북토크에서 네네네. 추천 강연하면 돼. 임 좋네요. 박사를. 좋네요. 네. 와, 그렇게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아유, 아이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대미를 장식했네. 네, 오늘 너무 책거리가 약간 책거리인데 좀 약간 좀 썰렁하네. 네. 아니, 우리 우리 박 책거리 대표가 못했어요. 빨리 계속. 제안서 작업이 끝나야지 같이 놀지.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는 놀자는 얘기도 못 하잖아. 이제 4월 말 끝나면 이제 거의 끝나고요. 이제 네. 5월부터는 좀 한가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일정표 짜서 공개하세요. 예, 제가 그래서, 올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